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제가 혼자서 지내다 보니 이곳 사연을 자주 들을 때가 많은데요. 웬만하면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은데 가끔은 제목에 속아 가족끼리 다투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중 가장 많은 이야기가 고부관계였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고부관계는 대부분 애증의 관계인 것 같더라고요. 어쩔 땐 심각하게 사이가 안 좋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에겐 저희 시어머니가 늘 그립고 감사한 존재거든요. 꽤 오래전부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고부관계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과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고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네요. 그럼 저에게 시어머니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사고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엄마와 단둘이 살아왔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실 적에도 넉넉하지 못했던 저희 집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고 엄마는 홀로 저를 키우시느라 무척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일찍이 철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이 빠른 실업계 고등학교를 들어가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됐죠. 다행히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졸업하자마자 대기업 생산공장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남들은 공순이라며 놀릴 만한 직업이었지만 대기업 공장에 취업하는 것도 저에겐 기쁘기만 한 일이었죠. 이후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과 그 덕분에 숨통 트여 하시는 엄마를 보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던 저는 그곳에서 좋은 인연까지 만들게 됐죠. 바로 남편을 그곳에서 만나게 됐거든요. 대졸 사무직으로 생산 직원들을 관리하던 남편은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하느라 힘들어하던 저를 많이 도와주곤 했었고 크고 작은 도움을 받다 보니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살의 나이차를 뛰어넘고 진지하게 만남을 시작하게 됐어요. 제게 아버지처럼 다정하고 든든한 남편이 너무 좋았었죠. 저희는 큰 문제 없이 만남을 이어갔고 2년쯤 지났을 때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먼저 꺼내왔어요. 저는 결혼하기 어린 나이였지만 남편은 결혼 정년기였으니까요. 처음엔 결혼이라는 게 너무 멀고 두렵게만 느껴졌지만 저를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든든한 남편을 믿고 결혼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그리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나이도 어리고 남편과 달리 대학도 나오지 못해 생산직 일을 하고 있었으니 못마땅해 하셨던 거죠. 그래도 저는 같이 지내다 보면 어머님께서도 저를 예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며 시어머니에게 잘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여전히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건지 제가 하는 것마다 트집을 잡으며 혼내기만 하셨죠.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한참 어려 손이 야무지지 않으니 어머님께서는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제 딴에는 어린 며느리가 잘해보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매번 그렇게 구박만 받으니 기분이 썩 좋진 않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욕만 먹고 미움만 받다 보니 계속 노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괜히 더 기가 죽고 속이 상하며 움츠리게 됐죠. 그렇게 제가 시집간 뒤로 시어머니의 미움을 받으며 힘들게 지내던 도중 저희 친정엄마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마셨어요.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셨던 저희 아버지처럼 말이죠. 젊은 나이에 남편 잃고 저 키우느라 고생만 하셨던 엄마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셨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예쁘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엄마에게 효도도 많이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뭐 하나 제대로 해드리기 전에 돌아가셨다니 저는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말을 걸어도 들리지 않고 조문 오신 분들이 누군지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제대로 영정사진도 없는 엄마의 장례를 치르려니 제가 밥이나 제대로 먹을 수 있을 리가 없었죠. 그런데 제 남편도 제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그때 놀랍게도 시어머니께서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아가, 뭐라도 먹어야지. 이러다가 너까지 쓰러진다. 지금은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너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먹어야지. 먹고 살아야지. 이러다가 너까지 잘못되면 내가 사돈 얼굴을 어떻게 보겠냐? 지금은 네가 정신 차리고 힘내서 버텨야 하는 거야. 너 너희 엄마 마지막 하시는 길 흐지부지 보낼 거니? 얼른 밥 먹고 힘내서 어머니 잘 보내드려. 그게 네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효도야. 저를 타이르시며 정신 차리게 하시는 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그제야 눈물을 터뜨리며 밥숟가락을 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마지막까지 무사히 엄마를 보내드릴 수 있었죠. 평소 저를 미워하시는 줄만 알았던 시어머니께서 저를 위로해 주실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었는데 기대도 없던 상황에 받게 된 시어머니의 위로는 제게 큰 힘이 되고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저희 어머님을 다시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는 알고 보면 마음이 따뜻한 분이구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후로 시어머니께 진심으로 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기죽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고 아무리 구박하셔도 웃는 얼굴로 모시기로 했죠. 그렇다 보니 어머님께서도 제 웃는 얼굴에 침을 뱉지 못하시겠는지 언젠가부터 제게 10마디 하실 것을 2마디만 하시고 화를 내려다가 마시더라고요. 저희 고부관계는 그렇게 서서히 가까워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어머니와 잘 지내던 도중 어머님께서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마셨어요. 어머님도 겨우 환갑인 나이셨는데 운이 너무 안 좋으셨죠. 결국 그 부작용으로 어머님께서는 혼자서 거동하지 못하게 되셨고 누군가 곁에서 수발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고민 없이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나섰죠. 뻔히 보이는 고생에 주변 사람들이며 남편까지 죄다 말렸지만 저는 제가 직접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고집을 피웠어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님께서 보여주신 정을 느낀 뒤로 제가 어머님을 친정엄마처럼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러니 자식 입장에서 아프신 어머니를 그냥 둘 수 없었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직접 간병을 시작하게 됐어요. 반신불수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시는 어머님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챙겼죠.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편찮으신 몸 때문에 자꾸만 짜증을 부리시더라고요. 밥 먹을 때는 괜히 트집을 잡아 밥상을 엎으시고 목욕을 시켜드리려고 하면 제 몸에 물을 끼얹으셨죠.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으시다며 그렇게 자꾸만 심술을 부리시는 겁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울컥할 때도 있었고 힘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저는 꾸준히 어머님을 정성스럽게 모셨어요. 아무래도 어머님께서 아프신 뒤로 몸도 마음도 많이 다치셔서 그런 듯 싶었거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도 언젠가부터 제 진심을 알아주셨는지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고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도 다행이라 생각하며 한시름 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또 다른 문제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님께 온 신경을 집중해서 시간을 쏟다 보니 남편과 자연스럽게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겁니다. 또 시간이 지나며 남편과의 사이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몇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했죠.
문제의 시작은 아이 때문이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었지만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거죠. 남편이나 저나 아이를 무척이나 가지고 싶어 했지만 당시 상황과 여건 때문인지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 노력해도 아이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생기지 않는 탓을 저에게 몰아갔고요. 당신 병원은 다녀왔어? 의사가 뭐라고 해? 임신된 거 맞아? 갔다 왔는데 임신은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냥 생리불순이래. 몸 관리하고 스트레스 덜 받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더라. 뭐? 임신이 아니었다고? 그러게 평소에 몸 관리 좀 하지 그랬어. 집에 있는 사람이 뭘 한다고 생리불순이 생겨? 설마 애가 안 생기는 것도 당신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의사가 다른 말은 없었어? 다른 말은 없었어. 그리고 당신도 알잖아. 내 몸에 이상 없다는 거. 같이 검사도 받았으면서 왜 그래? 이번에 임신이 아니라서 실망한 것도 알겠고 아이 가지고 싶은 마음도 알겠는데 내 입장도 좀 생각해줘. 나도 당신이랑 똑같아. 내 아이 가지고 싶다고. 그런데 무조건 내 탓으로 몰아가면 어쩌란 말이야. 안 그래도 몸 상태 안 좋아서 생리불순 생긴 건데 아픈 사람한테 또 스트레스를 줘? 답답해서 그러지, 답답해서. 하여튼 집에 있으면 제발 몸 관리 좀 해.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집 여자들은 임신하는데 좋은 것도 먹고 운동도 한다고 하잖아. 당신도 임신하는데 노력 좀 하라고. 내가 지금 놀고 있어? 내가 하루 종일 뭘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이야말로 나 좀 챙겨주고 나서 그런 말해. 내가 어머님 모시는데 바빠서 그런 걸 손수 챙겨 먹고 할 시간이 어딨어. 챙겨주지 않을 거면 스트레스라도 받지 않게 해달라고. 당신이 날 제일 힘들게 해, 알아? 남편은 제가 하루 종일 몸이 불편하신 어머님을 모시는데 온 신경을 쏟아 제 몸을 돌볼 시간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임신하는데 몸 관리를 하지 않는다며 제 탓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억울한 마음에 남편에게 목소리를 높이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악순환의 연속이었어요. 또 어머님께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다 보니 남편과 그러한 크고 작은 다툼이 있을 때마다 화해를 하거나 오해를 풀 수가 없었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니 언젠가부터 남편과 점점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거기다 남편이 안 그래도 졸라매고 있는 허리띠를 더 줄이라는 말을 종종 해와서 생활비 관련으로도 여러 번 다투게 됐죠. 당신 이리 좀 와봐. 얼른! 여보 조용히 좀 해. 어머님 이제 막 잠드셨단 말이야. 왜? 무슨 일인데 호들갑이야. 당신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내가 생활비를 안 주는 것도 아닌데 무슨 돈을 이렇게 쓰고 다니냐고. 어디 좀 봐봐.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난리야. 뭐? 난리? 내가 준 돈들은 다 어디에다 쓰고 카드 결제를 하고 다니냔 말이야. 살림 사는데 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었냐고. 내가 살림만 살아? 당신 눈이 있으면 명세서 좀 봐. 보고 말하라고. 카드값 대부분은 어머님 치료비에 든 돈이야.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 이제부터 대학병원 재활치료할 거라고. 그럼 돈 좀 들어갈 거라고 난 분명히 말했어. 그럼 이게 전부 엄마 재활하는 데 들었다는 소리야? 중간중간 다른 내역들도 있는데. 그건 병원 왔다 갔다 하다가 현금이 모자라서 카드 좀 썼어. 어머님께서 가끔 재활 마치시면 배고파하실 때가 있어. 그럼 그때 뭘 좀 먹자고 하셔서 근처에 있는 음식점 가거나 빵집 갈 때가 있단 말이야. 거기에 쓴 돈이야. 당신이 못 봐서 그렇지 어머님께서 재활 마치시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으신다니까? 그러니 배가 안 고프실 수가 있나? 내가 돈 아끼려고 음식 따로 싸서 가기도 하는데 지금은 여름이라서 상한 음식 드시고 탈이라도 나실까봐 밖에서 해결하고 있어. 안 상하는 음식들도 있잖아. 과일을 싸가도 되고 뭐 빵이나 이런 건 여름철 밖에 오래 있어도 문제 없잖아. 어떻게 매번 같은 과일 같은 빵을 드시게 해? 어머님께서 몇 번이나 밖을 다니신다고.
그때라도 드시고 싶으신 거 마음껏 드시게 하는 거지. 근데 겨우 카드값이 이 정도 나왔다고 날 붙잡을 일이야? 당신 어머님께 따로 돈 받고 있잖아. 치료비랑 생활비 명목으로. 그 돈이면 카드값은 당연하고 지금 나온 돈보다 배로 더 나와도 문제 없잖아. 그런데 왜 이 난리를 쳐? 그거야. 내가 따로 생활비를 주고 있는데 돈이 더 나오니까 그러지. 그리고 저번에 장모님 제사 지낸다고 생활비 초과해서 돈을 쓴 적도 있고. 뭐? 거기서 왜 우리 엄마 제사 이야기가 나와? 애초에 당신이 생활비라고 주는 돈이 많지도 않잖아. 아무리 새 식구라고 해도 당신이 생활비라고 주는 돈은 너무 적어. 그 돈 가지고 반찬 사려면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10원 단위까지 비교해서 사야 한다고. 그리고 엄마 제사가 왜? 우리 엄마 제사 지내면 안 돼? 내가 뭘 엄청 대단하게 지내기라도 했어? 비교해선 안 되겠지만 아버님 제사상에 비하면 반도 안 되는 제사상 차림이었어. 그중 몇 가지는 있던 재료로 한 거였고 돈이 나와봤자 얼마나 더 나왔다고 우리 엄마 제사상 이야기까지 하는데? 끼케야 돈 3만 원? 많아봤자 5만 원? 이거 가지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저번에도 생활비가 초과했는데 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어봤다는 거지. 알겠어. 문제 없네. 그럼 됐지. 생활비 문제가 저희 엄마 제사상까지 번지게 되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더 이상 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앞으로 생활비를 더 줄여보겠다. 시간이 나면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이라도 알아보겠다 말을 했죠. 그렇게까지 말한 이유는 제가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도 많이 힘들어서 돈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싶었거든요. 원래는 저도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혼자서 외벌이를 하게 됐으니 부담되는 게 전보다 많았겠죠. 거기다 유일한 혈육인 어머님께서 몸이 불편한 상태로 계셨으니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겉으로 내색하진 않아도 남편도 혼자서 짊어지고 있는 책임과 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더는 남편에게 뭐라 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남편은 너무 자주 빈번하게 돈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 입장에 서서 이해를 해줬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고 몸이 불편하신 어머님이 한 집에 계시는데 다툴 수는 없어서 제가 잘못했다 말을 끊고 자리를 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남편과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제가 결정적으로 남편에게 실망하게 되고 이어서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땐 제가 몸이 불편하신 어머님을 모시게 된 지 벌써 20년이 흘렀을 때였어요. 남편과는 사이가 아주 나쁘지도 않았고 뭐 그렇다고 좋다고도 볼 수 없는 사이였죠. 보통 20년 넘게 산 부부보다 좀 더 거리감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지 저는 여전히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게 됐죠. 여전히 혼자서 몸을 거동하기 힘드신 어머님을 20년간 모시고 있다 보니 저도 조금씩 피곤이 쌓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겨우 버티고 있던 정신마저도 탈진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몸은 진작에 지쳐 있었고요. 휴일도 없이 단 하루의 휴식도 없이 혼자서 어머님을 모시다 보니 한계에 다다르게 된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하기로 했어요. 딱 하루만, 정말 온전히 딱 하루만 모든 것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재충전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하루만 어머님을 봐달라고 부탁하게 됐죠.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여보, 이번 주말에 나 하루만 쉬면 안 될까? 아직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 정한 건 없는데 밖에 나가서 쉬다 올까 싶은데. 나 지난 20년 동안 매일같이 어머님 모시고 있었잖아. 근데 이제 정말 한계에 부딪힌 건지 요즘 머리는 계속 스파크가 튀듯이 멍하고
무슨 생각을 해도 지쳐. 몸은 이미 진작에 지쳐 있었고. 그래서 쉬면서 재충전할 시간 좀 가지고 싶은데 당신이 일을 하니까 올해는 아니고 딱 하루만, 주말 하루만 쉬다가 올게. 뭐? 지금 당신 뭐라고 했어? 하루만 쉬다 온다고. 아니 그거 말고 우리 엄마를 모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까지 엄마랑 같이 산 거지. 당신이 모시길 뭘 모셨다고 그래? 뭐? 여보. 당신 뭘 얼마나 우리 엄마를 모셨는진 모르겠지만 같이 사는 부모님께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 한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지금 뭐 한계다, 지쳤다 이런 말이 나와도 돼? 그럼 나는 주말도 없이 일하고 있는 나는 로봇이라도 돼? 당신 그런 생각하는 것도 살만하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징징거리지 마. 그리고 나 이번 주도 다음 주도 회사 나가야 돼. 당신까지 없으면 집에 엄마 봐줄 사람 없다고. 어쩜 말이라도 다정하게 해줄 수가 없는 건지 남편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하는 제 호소에도 심드렁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남편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남편 말 맞다나 남편 평일과 주말, 낮과 밤 할 것 없이 회사에 나가 돈을 벌어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보다 말동무가 되고 의지가 되는 어머님과 함께 있는 제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나약해진 정신을 다시 정리하고 어머님 모시는 일과 가사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죠. 그런데 우연히 알게 된 일로 남편이 저를 배신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앞선 일이 있고 난 다음 주말, 마음을 다시 굳게 다잡은 저는 남편에게 그동안 너무 소홀했다고 생각해서 남편 도시락을 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낮잠을 주무시는 동안 그 도시락을 전달해 주려고 남편 근무지로 찾아가게 됐죠. 그런데 찾아간 공장에서 남편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게 됐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오래전부터 남편은 주말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됐고 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순간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지난 10년 넘게 주말마다 출근하고 밤을 새서 일하고 들어온 남편은 도대체 어디를 갔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남편이 외도를 할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처음엔 남편이 다니고 있던 직장 외에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무슨 일을 하길래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그 다음 주 회사로 출근한다던 남편의 뒤를 몰래 따라가게 됐죠. 그런데 그곳에서 목격을 하고 만 거예요. 어느 여자와 진한 스킨십을 하면서 여자 집으로 들어가는 남편을 말이죠.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 저는 모든 사고가 멈췄고 그 모습을 본 그대로 곧장 집으로 돌아가 아무 일 없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남편과 이름 모를 여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죠. 시간이 흘러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순서를 정했습니다. 우선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았어요.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증거가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싶진 않았어요. 몸이 불편하신 어머님이 걱정되기도 했고 단 한 번도 남편과 이혼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다고 다른 여자를 품은 남편을 용서할 수 있는 자신도 없었어요. 그렇게 혼자서 고민하는 사이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남편을 본 순간 참을 수 없는 감정을 느꼈고 곧장 남편에게 다가가 뺨을 때리게 됐죠. 뭐야? 당신 미쳤어? 갑자기 왜 뺨을 때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왜 이래? 왜 이래? 몰라서 물어? 아니면 내가 바보처럼 끝까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 여자 만나고... 잠깐! 여기서 이러지 마. 엄마가 듣겠어.
나가서 얘기하자. 남편은 외도를 부정하진 않을 건지 여자 이야기가 나오자 밖으로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인정했죠. 당신 본 게 맞아. 아니, 당신이 본 것보다 나 그 사람과 더 깊은 사이야. 솔직히 한참 전부터 당신에게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하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엄마 때문에 그러지 못했어. 엄마가 당신을 많이 의지하시기도 하고 나는 엄마 돌볼 자신이 없어서. 그런데 뭐 이렇게까지 됐으니 어쩔 수 없지. 당신 내가 무늬만 부부인 이 결혼 생활 유지하자고 하면 안 할 거 아니야? 무늬만 부부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 엄마 앞에서 부부인 척만 하자는 거지. 엄마 충격받지 않게. 나 당신한테 다시 돌아갈 순 없어. 마음이 아주 떠났다고. 그렇다고 엄마만 보살펴달라면 당신 싫다고 할 거 아니야. 그렇다면 그냥 이혼하자. 엄마는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매번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해? 연애 때 제외하고 단 한 번이라도 내 입장이 돼서 날 배려해서 말할 순 없겠냐고. 꼭 사람 가슴에 못을 박는 식으로 말해야 돼? 난 지금까지 내 인생 당신을 위해서 희생해왔어. 화도 울컥 나고 짜증이 밀려와도 나보다 당신이 더 힘들 거란 생각에 참아왔다고. 근데 당신은 매번 나한테 그따위로 말하더라? 더 이상 말해봤자 서로 감정만 상하겠다. 내 입장은 이혼이니까 당신 입장만 정해지면 연락 줘. 나랑 한 집에서 생활하는 건 힘들 테니까 내가 나가 있을게. 당신은 지낼 곳도 없잖아. 엄마한테 나 출장 갔다 온다고 하면 되니까 이혼 결정되면 그때 어떻게 할지 다시 이야기하자. 남편은 이혼 역시도 일방적이었습니다. 이미 자기 혼자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있었죠. 주객전도가 된 느낌이었어요.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마치 제가 잘못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죠. 순간 복수심에 눈이 돌았고 남편이라는 놈과 1분 1초도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떠나려는 남편을 붙잡고 당장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속전속결로 합의 이혼을 하게 됐죠. 물론 이혼을 하기 전 2달간의 조정기간이 있었습니다만 남편은 제가 원하는 조건 그대로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고 저도 남편 같은 놈과 더는 엮이기 싫어 이혼 이후 일체의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큰 부딪힘 없이 이혼을 하게 됐죠. 최대한 빠르게 이혼을 하는 상황 속 좋은 조건으로 합의를 하게 됐지만 마음에 걸리는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님이셨죠. 제가 어머님과 한 집에 같이 있는 동안은 어머님께서 받게 되실 충격이 걱정된 마음에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다 제가 먼저 살 집을 구하러 나가게 되고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는 이혼을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머님께 죄송스러워서 찾아가 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과 그대로 이혼하게 됐죠. 마지막으로 인사를 못 드리게 된 점이 마음에 걸리고 죄송했어요. 그런데 타이밍을 놓치고 나니 어머님을 찾아가 뵙는 게 더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지도 못하면서 죄송한 마음만 가지고 지내게 됐죠. 그러다 전 남편과 이혼을 한 지 한참이 돼서 어머님 소식을 듣게 됐어요. 전 남편이 저와 이혼을 하자마자 상간녀와 살림을 합친다며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냈다는 소식이었죠.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님께서 계신다는 요양원 앞까지 찾아갔습니다만 결국엔 발길을 돌리게 됐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죠. 만약 어머님께서 요양원에 가신 걸 바로 알게 됐다면 지체하지 않고 찾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요양원에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너무 늦게 알아서 혹시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고 계실까봐 용기가 나지 않았죠. 또 당시 일을 하고 있던 저로서는 어머님을 모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만 가진 채 멀리서 뜨문뜨문 어머님 소식만을 접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어머님께 죄송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진 채 생활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받았더니
어머님께서 지내고 계시는 요양원이라고 했죠. 혹시 어머님께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놀란 마음에 통화를 이어갔는데 다행히 어머님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단순히 어머님 요청으로 요양원 관계자분께서 전화를 주셨다고 했죠. 어머님 말씀을 전달하는 요양원 관계자분께서는 어머님께서 제가 요양원에 들려주길 바라신다 했어요. 처음 그 전화를 받고 나서는 반갑고 기뻤습니다. 어머님께서 제가 보고 싶어서 연락을 주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접 전화를 주시지 않은 걸 보면 이혼 전 인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떠난 제가 괘씸해서 날 꾸짖으시려고 부르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말이죠. 어머님께 찾아가는 게 고민이 됐습니다. 혼이 날까 무서워서 망설여졌던 건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저 스스로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 찾아가서도 어머님을 마주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제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과 죄송함 때문에 말이죠. 어머님 부름에 대한 연락을 받고 난 뒤 이틀 동안 내내 그 고민을 이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결국 요양원을 찾아가 어머님을 뵙기로 했죠. 잔뜩 긴장한 채로 어머님이 계신다는 요양원에 찾아갔고 요양원 관계자분에게 어머님 성함을 말하고 어머님과 제 관계를 설명했어요. 그런데 관계자분께서 어머님 성함을 들으시곤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겁니다. 그리곤 저에게 조심스럽게 어머님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죠. 성길자 할머니 만나러 오셨다고요? 아, 지금 성길자 할머니께서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아무 소식도 못 듣고 오신 것 같은데 이틀 전 저녁에 갑자기 위독한 상태가 되셔서 숨이 한 차례 멎으셨거든요. 네? 저희 어머님께서요? 그래서요? 다행히 응급조치가 바로 취해져서 지금은 위독한 상황을 넘기긴 했는데 아직 의식이 없으세요. 그래서 만나신다고 해도 의사소통은 불가능하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성길자 할머니 아드님과는 연락이 되시나요? 저희가 위급 상황 때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도 받지 않으시고 문자에도 연락이 없으셔서 혹시 연락 되신다면 저희 쪽으로 전화 좀 꼭 달라고 전해주세요. 어머님께서 숨이 한 차례 멎으셨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순간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또 제가 괜한 고민을 해 어머님께 찾아오는 걸 지체한 것 같아 이전보다 더한 죄책감을 느끼게 됐죠. 비록 의식이 없는 어머님이셨지만 어머님과의 만남을 더는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면회가 가능한 상황이라 곧바로 요양원 관계자분을 따라 어머님이 계시는 병실로 찾아가게 됐죠. 그리고 그곳에서 호흡기에 의지하신 채 주무시고 있는 것처럼 누워 계시는 어머님을 뵙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님께 다가가고 싶어 일어서려고 했는데 도저히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결국 바닥을 기어가다시피 해서 어머님 곁으로 가게 됐죠. 어머님, 왜 이러고 계세요? 못난 며느리 왔는데 일어나셔서 혼을 내셔야죠. 평생 모자란 며느리가 어머님 부름에 또 늦게 찾아왔는데 가만히 두실 거예요? 제 등짝도 때리시고 혀도 차셔야 하잖아요. 왜 이러고 계세요? 제 가슴 찢어지게. 죄송해요, 어머님. 못난 며느리가 너무 늦게 찾아와서 진작에 찾아와서 어머님께 용서 빌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죄송한 마음에 눈물이 밑도 끝도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을 안고 엉엉 울고 싶었지만 혹여 제 행동으로 인해 어머님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나지막이 울며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사죄를 드리고 있었죠. 눈물이 멈추고 진정이 돼서도 어머님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가능만 하다면 어머님께서 의식을 차릴 때까지 또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 곁에 있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제가 곁에 있다는 걸 어떤 식으로든 알려드리고 싶었죠. 그래서 의식 없는 어머님의 손을 붙잡고 죄송한 마음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붙잡고 있던 어머님 손가락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착각이 아니었어요. 정말 어머님의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었죠. 다급히 요양 간호사분을 호출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어머님께서 일어서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어찌나 제 손을 꽉 잡으시던지 의식이 없었던 분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죠. 너무 놀라 어머님 쪽을 쳐다봤는데 어머님께서 눈을 힘겹게 뜨시곤 저를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치 저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는 눈빛을 보내고 계셨죠. 저는 어머님 얼굴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 정신이 드신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제게 꼭 할 말이 있다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정신이 드세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저 며느리 미경이에요. 어머님 며칠 전에 의식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간호사 부르려고 하니까 잠시만 계세요. 아니, 그게 먼저가 아니다. 미경아, 내가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어. 그러니까 내 말부터 들어. 우선 건강 상태 확인부터 해야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아니다, 내 말 먼저 들어. 그러고 나서 누굴 부르든지 해. 아무래도 내가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아. 내게 연락하기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거기에 우리 그 양반이랑 네 친정 어머님께서 나와 계시더라. 이제 때가 돼서 날 데리러 마중 나온 거지. 어머님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왜 그런 말씀하세요? 어머님 더 오래 건강히 사실 거예요. 제가 이번 기회로 더 자주 찾아와 뵐 테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사람 명이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냐만 그렇지 않은 것 같구나. 내가 갈 때가 됐다는 게 느낌이 온다. 그런데 이대로 무책임하게 떠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 너에게 뭘 좀 남겨주고 가려고. 네가 내 재산을 증여받아라. 내가 너에게 더 주고 싶은데 남은 게 살고 있던 아파트 하나, 월세 나오는 건물 한 채밖에 없구나. 그것밖에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어머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건물들을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그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건강해져서 저랑 같이 나들이 갈 생각만 하세요. 네? 넌 참 착한 며느리였어.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말이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얼마나 고맙고 미안한지 모른다. 젊었을 때부터 괴팍한 시어머니 밑에서 표정 한번 구기지 않고 항상 웃는 얼굴로 지냈던 것도 그렇고 내가 판병신이 됐을 때도 네가 내 옆에서 수발 다 들어줬지. 네가 날 수발 들었던 세월이 20년이 넘더라. 말로는 겨우 20년이라는 세 글자로 줄여지지만 그 세월이 좀 기니. 판병신 시어머니 모시는 게 좀 쉽고 근데도 넌 단 한 번도 내 앞에서 짜증낸 적도 힘들다는 내색도 한 적 없었지. 그래서 나도 너와 함께 있는 내내 고마웠고 행복했다. 도움이 되지 않았겠지만 최대한 널 덜 힘들게 하려고 내 나름의 노력도 했고 그런데 그렇게 고맙고 미안한 내게 그 몹쓸 놈의 자식이 그런 짓을 하다니 내가 면목이 없고 미안해서 너에게 이제까지 연락을 못했어. 또 혹시나 내가 한 연락을 오해해서 수발 들어달라고 생각하진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여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미안하다 미경아. 못나고 못된 나를 용서해다오. 그런 말씀 마셔요. 저야말로 어머님께 죄송하고 용서를 구해야죠. 그 사람과 이혼하기 전에 제가 어머님께 찾아가 뵙고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또 요양원에 계신다는 소식 듣자마자 잘 계신지 불편하신 점은 없는지 찾아왔어야 했는데 제가 몸이 불편하신 어머님을 두고 그 사람과 이혼을 한 선택이 너무 죄송해서 찾아뵐 용기가 안 났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 사람이 어머님을 잘 모실 줄 알았는데 설마 요양원의 어머님을... 울지 마라. 네가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네가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넌 내가 과분할 정도로 잘했다. 잘못한 사람은 나랑 그 녀석이지. 네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다면 내가 진작에 너한테 연락했을 거다. 그런 마음 갖고 살지 말라고. 넌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네가 할 몫을 넘어서까지 했었다고. 그러니 이제는 네 행복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말해줬을 거야. 이제라도 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무거운 감정들 다 지워버려라. 그리고 네가 이제까지 고생한 값이라고 생각하고 내 재산 받아다오. 어머님, 그래도 그건... 전 이제 며느리도 아니고요. 그 사람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왜? 너랑 나랑 이제 남인 사이라서? 호적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니? 창룡이 그 녀석은 날 여기다 보내놓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뿐이니? 네가 병수발 들던 20년간 그 놈이 내게 뭘 했어? 무늬만 자식인 놈이다. 내게 자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너뿐이라고. 그러니 네가 내 재산을 받아줘야 한다. 내 재산 받아갈 사람은 너밖에 없어. 그리고 아마 내가 이렇게 죽지 않고 깨어난 것도 이제까지 너한테 받았던 사랑과 도움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라고 누군가 도움을 준 것 같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대로 죽어버리면 네가 내 재산을 받을 수 없잖니. 그러니까 누군가 내게 이 세상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더 준 것 같아. 그런데 그 시간이 많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루라도 빨리 내 재산을 받아줬으면 좋겠구나. 그래야 내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님... 난감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제가 꼭 자신의 재산을 증여받길 원하셨으니까요. 물론 큰 돈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왜 싫겠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어머님께서 주시겠다는 재산을 선뜻 받지 못했던 것은 전 남편 때문이었어요. 그 돈을 받게 되는 순간부터 전 남편과 또다시 마주쳐야 한다는 걸 예상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고민하게 됐는데 결국은 어머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우선 몸이 아프신 어머님께서 다른 일이 신경 쓰지 않길 바랬던 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 이유는 전 남편이 너무나도 괘씸했기 때문이었죠. 어떻게 자식된 사람이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놓고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몸이 불편하시다는 걸 뻔히 아는 사람이 말이죠. 전 남편은 어머님의 재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전 남편이 어머님 재산을 상간녀와 흥청망청 쓸 생각을 하니 속이 뒤집어져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의 뜻을 따라 재산을 증여받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의 재산을 증여받는 건 어렵지도 않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데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겠다며 변호사를 통해 하나하나 확인하셔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됐습니다. 혹시나 전 남편이 제가 어머님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을 문제 삼아 법적 문제를 걸어오지 않을까 싶어 걱정된 마음에 어머님께서 꼼꼼히 법적인 부분까지 확인을 하셨던 거죠. 덕분에 법적인 부분은 아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깔끔하게 어머님의 재산 증여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증여받는 기간 동안 저와 어머님은 과거 다정했던 고부관계로 돌아가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더 솔직한 속마음과 정을 나눴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난 20년 넘게 지내오며 나눴던 대화보다 더 마음속 깊은 곳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어머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뜬금없이 말이죠. 제가 그때부터 어머님께서 제게 뭐라고 하셔도 실실 웃고만 있었던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속마음은 정말 따뜻한 분이신 걸 알고. 그랬었구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 집안에 들어온 며느리가 팔푼이다 싶어서 마음을 비웠던 건데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진 줄 알았으면 좀 더 모질게 대할 걸 그랬다. 네 인내심이나 한번 테스트 해보게. 그게 뭐예요, 어머님? 그런데 아마 저에게 더 모질게 하셨다고 해도 전 어머님을 잘 모시려고 했을 거예요. 그때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서 제게 해주셨던 어머님 말씀과 행동들 아직까지 생생할 정도로 감동받았으니까요. 이런 우리 어머님 제가 끝까지 잘 모셔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아유, 얘는 뭐가 또 미안하다고. 이제 이 못난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은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모두 다 잊어버리고 살아. 앞으로 네 행복만 생각하고 살라고. 괜히 내 생각난다고 훌쩍이고 있거나 우울하게 있지 말고 이제까지 네가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 하면서 살아. 어머님, 또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시 건강해지셔서 같이 할 생각을 하셔야죠. 이제 오늘부로 증여 관한 일도 다 끝났으니 내가 마음이 놓여서 그렇지. 이제 정말 마음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미경아, 정말 고마웠다. 네가 아니었으면 내 몇십 년은 의미 없는 허송세월 됐을 거다. 행복이 뭔지도 잘 몰랐을 것 같고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감정도 느껴보지 못했을 거야. 우리 양반 떠나고 나서 네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으니 고맙다. 이 못난 시어머니 며느리가 돼줘서, 아니 내 딸이 돼줘서 고마워. 내 죽어서도 우리 미경이 너 하나만은 내가 꼭 지켜주마. 우리 미경이가 행복할 수 있게 내가 미경이 너에게 받은 수십 년간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게. 죽어서도 네 곁에서 널 지켜줄게. 그러니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해. 네 인생만 생각하라고. 알겠지? 어머님, 저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불안해서 잠 못 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그런 말씀하세요, 진짜? 저 울리시려고 그러세요? 꼭 며느리 눈물을 보셔야 속이 편하시냐고요. 아이고, 우리 미경이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여려서 어떡하노. 그래도 지금 이 시어미가 하는 말 단단히 새겨들어야 한다. 알겠지?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발. 아유, 그래, 알겠어. 어쨌든 이 시어머니가 많이 고마워했고 꼭 너를 지켜줄 거라는 거 기억해라. 알겠지? 의식을 회복하시고 난 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건강하게 지내시던 어머님께서 갑자기 불안한 말씀을 하시니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도 같이 할 미래를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금방이라도 세상을 떠나실 분처럼 제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속상한 마음에 어머님께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눈물을 보이며 화를 냈었죠. 그런데 그때 제게 해주셨던 그 말씀이 결국은 유언이 됐어요. 어머님께서 그날 밤 주무시고 계시다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솔직히 요양원에 왔을 때 누워 계시는 어머님을 뵙고 난 뒤 마음의 준비는 늘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지금 당장 어머님께서 잘못되실 것 같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눈에 띄게 건강을 되찾고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머님께서 제가 무사히 재산을 증여받을 때까지 버티고 계셨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알고 계셨고 그날 제게 그런 유언을 남기셨다고 생각했죠. 어머님께 모든 것이 감사했어요. 제게 물려주신 재산뿐만 아니라 저를 도와주시려고 했었던 그 마음까지 말이죠. 비록 전 남편의 거센 반항으로 인해 어머님의 장례는 제가 손수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먼 발치에서 어머님의 명복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유언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했었죠. 하지만 제가 다짐하기 무섭게 전 남편이 곧장 저를 찾아와
어머님의 재산을 내놓으라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당신 아픈 우리 엄마한테 무슨 개수작질을 한 거야? 어떻게 늙은 노인이를 꾀었길래 자식놈에게 물려줄 재산 하나 없이 전 재산을 당신한테 줘? 말 조심해. 당신 어머님께 늙은 노인네가 뭐야? 그리고 나 당신이 말한 것처럼 개수작질 부린 적 없고 어머님께서 먼저 내게 연락하신 다음 내게 재산 증여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받게 된 거야. 법적으로 문제될 거 하나 없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 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네가 우리 집안 재산을 낼름 다 가져갔는데 무슨 문제가 없어? 네가 무슨 근거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난 인정 못해.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엄마 재산 내놔. 그 돈 우리 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우리 집안 재산이야. 당신이 가질 자격 없다고. 자격? 당신은 당신한테 어머님 재산을 받아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나랑 이혼하고 어머님을 바로 요양원에 보내놓고 100번 양보해서 당신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머님께 더 나은 환경인 요양원에 보내드렸다고 하자. 그러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찾아가서 어머님께서 불편하신 곳은 없는지, 건강엔 이상이 없으신지 확인을 했어야지. 당신 언 2년 동안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께 한 번이라도 찾아가 뵌 적 있어? 없잖아. 요양원 비용도 어머님 월세 받는 통장에서 나가게 했고. 그런 인간이 무슨 자격을 운운해? 나 처음엔 내가 받아서는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어머님을 버리듯 요양원에 두고 신경 쓰지 않는 당신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그 돈 꼭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받았어. 또 어머님께서 꼭 내가 자신의 재산을 받아주기를 바라셨고. 뭐? 너도 우리 엄마 요양원에 계실 때 안 찾아갔던 건 나랑 마찬가지인데 뭐가 잘났다고 훈수를 둬? 됐고, 네가 끝까지 이렇게 나온다면 난 법적으로 따져볼 거야. 그럼 그때 돼서 누가 자격이 있는지 확실해지겠지. 그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어머님께서 당신이 이렇게 나오실 줄 알고 사전에 다 조치를 취하셨으니까. 그리고 요양원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나랑 당신이 어떻게 똑같아? 나는 뵙고 싶어도 죄송한 마음에 못 찾아가 뵀던 거고, 당신은 어머님을 보고 싶지 않아서 귀찮아서 방치했던 건데. 그리고 정확히 자격을 따져보려면 지난 20년간의 당신과 내가 어머님께 어떻게 했는지 봐야지. 그때도 몸 불편하신 어머님을 귀찮아하던 사람이 누구였는데. 당신 말대로 법정에서 누가 자격이 있는지 한번 가려보자.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파렴치한 폐류나 불효자인지 확인해 보자고. 어머님께서는 이런 상황까지 다 앞서서 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남편이 청구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미리 준비해둔 서류와 증거들로 어머님의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죠. 반대로 남편은 자신이 얼마나 파렴치한 불효자인지를 스스로 증명하게 됐고요. 그렇게 소송을 끝낸 이후로는 어머님께서 남기신 유언을 지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혼자서 여행을 떠나봤고, 먹고 사는데 도움 하나 안 되는 정말 취미밖에 될 수 없는 여러 취미 활동들도 돈을 들여서 배워봤어요. 또 전부터 하고 싶었던 공부도 시작하게 됐죠. 줄줄이 여러 개를 늘여놔서 그렇지 짧게 말하면 속 편히 사는 중입니다. 전부 어머님 덕분이죠. 그래서 지금도 어머님께 감사한 마음을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 기일과 함께 어머님의 기일도 매번 손수 챙겨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저 스스로 하루도 빠짐없이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 곁에서 저를 지켜주고 계시는 어머님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머님 생각만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네요. 이런 호사 다 필요 없으니 어머님과 몇 년만 더 같이 지내며 행복했으면 싶어서 말이죠. 어머님께서 이런 제 마음을 알고 계신다면
부디 꿈속에서만이라도 찾아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많은 시간 같이 하시며 오래 기억될 추억을 아주 많이 남기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제 사연을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